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군 하구배짱입니다. 오늘은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 음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임마 아니야 임마? 그동안 재건축이 아주 안 돼갖고 이거 임마 이거였는데 드디어 음마에서 금마로 주민이십니까? 네. 아니 전 음마 국민이 아파트. 다 알아요 음마의 네. 히스토리는. 그렇지. 네, 워낙 그동안 부침이 많았고 아, 네. 규제의 또 대명사이고 맞아요.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네. 그 상징적인 음마 아파트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2025년도 안녕하세요. 9월 1일 안녕하세요. 수권분과위원회 9차 수권분과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2025년도 9월 1일 제9차 수권분과위원회의 수정 가결 최고 49층으로 네. 확정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정 가결된 데는 조건부가 네. 좀 몇 가지가 붙는데요. 서측으로 대치 학원가 쪽과 그리고 동측으로 3호선 하겨울역 앞쪽으로 공원 두 군데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 4만 제곱의 저류조를 맞아요.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도 침수 지역이잖아요. 네. 침수. 네, 침수 네. 예방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네.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고 지하로는 400대 공영 주차장을 네, 건립하는 그렇죠. 조건으로 네. 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도시정비 사상 최초로 네. 공공 분양의 조건이 붙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 분양 182세대와 공공 임대 231세대가 포함된 네. 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좀 많잖아요. 네. 키워드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교육 1번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네. 음마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기 때문에 네. 강남의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몸에 담고 있죠. 네. 한 몸에. 그렇죠. 네. 강남의 역사 어떻게 시작됐죠? 뭐 영동개발로부터 네, 시작된 맞아요. 그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영동개발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상징적인. 하지만 그만큼 이 영동개발을 하면서 땅값이 200원일 때부터 1000배가 오르는 그 사이에 엄청난 그렇죠. 이 개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7년에 압구정 신사 잠원 일대의 땅값이 평당 200원. 200원? 200원. 200만 원이 아닙니다. 네. 200원. 짜장면은 짜장면하고 50원이었대요. 그렇지 담배값 네. 50원. 땅값하고 네. 짜장면 값하고 거의 4배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 당시에는 네. 여기는 저습지로요. 네. 농사도 좀 불가피. 못 쓰는 땅 아니야? 못 쓰는 약간, 땅? 네네. 네. 농사도 힘든 그런 땅이었는데 한보가 굉장히 헐값에 매입을 하면서 네. 역사가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67년 7년. 평당 200원이었던 땅값이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는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이었어요. 우와. 그러면 평균 이제 12,000원이라고 잡고 얼마가 올랐어요? 60배 올랐습니다. 60배가 올랐습니다. 60배. 단 3년 만에 그렇죠. 그로부터 또 10년 동안에 무려 1,000배가 올랐죠. 그 10년 만에 40에서 50만 원까지 형성을 그렇죠. 하면서 1,000배죠. 네. 200원에 1,000배. 네.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저쪽 네. 강북에 네. 도심에 구도심에 살고 계셨고요. 아. 원래 그 당시에도 네. 이 구도심을 좀 확장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쟁 직후에 트라우마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전쟁이 났을 때 최대한 한강 이남으로 가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제 네. 강남의 영동 개발로 시작이 됐던 거였죠. 네. 그리고 이 영동 개발하면 지금의 핫한 2025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강남의 넘사벽 아파트들이 이때 태어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서울 인구가 1970년 초에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해서 지금으로서 좀 웃기잖아요. 100만 명을 초과해서 너무 서울시의 인구가 초과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강북에 인구 밀도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동 개발을 한 건데 네. 네. 제갈량님 영동 하시는데요. 영동이 영등포의 동쪽. 동쪽. 지금의 강남 서초 송파 잠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영등포가 중심이었죠. 중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등포를 중심으로 영동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잠실은 그때는 편하지 않았어. 벌판이었지.
예. 왜냐하면 항상 어떤 큰 개발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한 바닥 그냥 그렇죠. 하얀 바로 도화지여야 밀어버리죠. 돼야지. 네.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 보상해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민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쉬웠던 거예요. 사실상 이 영동 개발의 시초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네. 그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영동 개발. 900만 평을 개발하면서 그 땅을 이제 네. 다 기업들한테 다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금을 만들어서 영동 고속도로가 아니고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개통을 하게 됐고 네. 영동 개발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의 강남까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네. 입장에서 강북의 인구 집중이 됐던 걸 강남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에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양도세도 안 준다고 제발 가서 강남에 자리를 잡으라고 광고를 했어도 안 갔어요. 그때는. 왜 안 기반시설이 갔냐면 없죠. 너무 불편해. 네, 버스 아무것도 네. 없어서. 학교도 없고 네. 딸랑 도로로 아파트만 놓긴 지어놨고. 놨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 생활이 이렇게 편리한 줄을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저런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오냐. 네, 볼일을 되게 볼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어떻게 네. 위아래가 상하에 구분도 없이 그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아버님하고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가 앉았던 변기에 어떻게 며느리가 또 앉을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로서는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사는 거 있잖아. 큰일 퐁당 났죠. 빠지는 화장실. 그때 남녀 질세 부동산이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데가 네. 그러니까 마련한 엉덩이를 안 대고 데니까. 이렇게 푸세식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던 분들이 그렇죠. 갑자기 엉덩이를 댄 이 좌변식에 앉다 보니까 엉덩이가 다 맞닿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변기에게 푹 빠지셨네요. 빠졌어. 상당히 좋아하는 분야신가 봐요. 싸는 게 이제- 중요하지, 먹는 것도 그래, 중요하지만. 강남에 자기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잖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네. 기업들도 안 가고 네. 해서 한데 그때 당시에 모기가 우리 너무 많아. 강북에 까불었어, 지금 강남에 까불었어. 붕 뜯어먹었네. 강남으로 인구를 분산하고자 기업들과 개인들을 옮기려고 했지만 안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북에 서울대학교를 30% 이상 보내는 학교가 하나 있었잖아요. 경기고. 네, 네. 경기고등학교. 휘문고. 네. 배를 잇는 명문고죠. 그렇죠. 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좋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경기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들이옮긴 겁니다. 네. 네. 근데 학교는 좀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썼고요. 그 전에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영동 개발을 했는데 여기를 뭔가를 지금 막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기업들한테 땅도 네. 팔았고 했으니까 900만 평이나 개발했는데 어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강남에 76년인가요? 네. 강남 고속터미널을 네. 거기다 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단 5개월 만에 강남 고속터미널을 이제 거기서 차가 다닐 수 있게 개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북에 있는 그 터미널들 있죠. 강제로. 있습니다. 네. 강제 폐쇄. 괜히 거리 갈까봐. 네. 일단 어. 폐쇄를 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강남에 니네들이 뭔가를 하려면 무조건 강남으로 가. 지금은 강남으로 못 가게 막 규제를 그렇죠. 구조적으로 하잖아요. 예. 지금 안 되죠. 강남 3구, 용산 지금 어디 가면 다 규제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조건 강남으로 다 가라고 했는데 깎아주고. 강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네. 안 가니까 드디어 부모님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고, 휘문고. 네. 그래서 4개 유명 학교를 강남으로 강제로 옮겼더니 학교만 가고 이사는 안 가고 애기를 방학만 시켜. 하수가 시키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네. 파락군을 드디어 만든 거죠. 강남. 그럼과 네, 동시에 동시에. 실거주 의무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와.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거주를 시켜야 사실상 이쪽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활성화가 맞아요. 되고 도시가 다시 또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동 개발을 하면서 영동 쪽에 개발을 하는 부동산 일을 안 했던 회사조차도 네. 부동산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보조나 완화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과감한 보조나 완화가 그 네.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1976년에 최초로 아파트 지구를 고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유망한 이 강남 지역에 아파트 지구를 고시하면서 바로 1년 만인 1977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선분양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셈이죠. 인센티브가 네. 뭐냐면요. 네. 그냥 기업들은 돈 없어도 아파트 지어서 다 제발 좀 분양할 저 수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그러니까 먼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수분양자들한테 다 돈 받아가지고 그냥 기업들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니 돈을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특혜죠. 또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막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또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황금배짱님이 말씀하신 한보가 이 습지대인 이 음마아파트 부지의 땅을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 샀는데 이때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할 때는 규제를 하니까 미분양 사태가. 그죠.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서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그때 이제 제2차 오일 쇼크가 오일 있었던 쇼크가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네. 높이 뛰는 거잖아요. 네,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제 실물 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네, 선호도가 높아지다 높아지죠. 보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음마아파트가 미분양됐던 게 네. 20일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의 반열로 네. 그렇죠. 이때 당시 손에 현금을 진 그 현금이 얼마예요? 한보가 2천억의 순수익 현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70년대 2천억이면 지금 얼마지? 음마 아파트 분양 당시에 네. 이 주변의 빌라가 460만 원이었대요. 네. 조냐 경이냐? 경이 넘을 것 같아요. 경. 놀랄 경자. 놀랄 경짤 것 같아. 네. 오늘의 경사와 그 경입니다. 여기 기쁠 경. 경사드립니다. 이건 놀랄 경. 네. 그래서 이름이 좀 없었던 한보건설이 네. 갑자기 대기업의 반열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한보 입장에서는 이 음마아파트가 굉장한 네.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첫사랑이자 대박을 터뜨려준 그렇죠. 네. 성공신화의 대박 또 성공신화의 그래서 주역이죠. 이 음마아파트 3층에 한보 본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따로 나가서 사옥을 만들지 않고 끝까지 부도나기 전까지 여기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자리 네. 잡기 이전에도 서울에서 빅4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요. 그쵸. 그 중에 음마 아파트가 이제 한 군데 껴있고요. 맞아요. 그 빅4라는 아파트가 바로 개포주공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 그리고 압구정, 압구정 현대, 현대. 그리고 대치 음마 그렇죠. 여기까지 이 빅4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아파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이 차별화를 둔 음마 아파트의 신문 광고가 그 당시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가 됐던 게 열병합. 네. 네. 열병합 보일러 설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시사철 따뜻한 물로 그렇지, 목욕을 따뜻한 할 수 물. 있어요. 그렇지. 네. 다른 아파트는 연탄 떼고 있을 때 그렇지. 음마 아파트가 사실은요 강남 남쪽에 버려진 정말 못 쓰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가 사실은 서민주택이었어요. 맞아요. 이 한강맨션이나 압구정 현대에 비해서 압구정 현대나 한강맨션은 막 초고위층 있죠. 네. 연예인, 사업가, 고소득자, 정치인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얘는 강남에 버려진 땅에 짓는 서민주택으로 사실은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공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최초로 열병합 보일러가 설치가 되면서 네. 뜨거운 물을 그냥 씻고 마음껏, 네. 막 샤워하고 막 이런 그렇지.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분양가가 깜짝 놀라게 그때 당시로는 고분양가를 했어요. 31평형이 1,800원. 아니 1,800원. 아니,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800만 800만 원. 예, 31평이 그렇죠. 1,800만 원, 34평이 2,300만 원. 그렇죠. 네, 이렇게 분양을 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맞아요. 경향신문에 그 분양가 나온 광고면을 봤거든요. 네네. 코카콜라가 150원. 코카콜라가. 네, 코카콜라가 150원. 그래서 아, 짜장면 한보그룹에서 50만 원. 신문 거의 반면 정도를 다 이 네. 아파트 분양하는데 광고를 했었던 네. 신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1988 응팔 거기 네. 보면 네. 아까 제갈량님이 우리 시작할 때 음마 했잖아요. 네. 거기 응팔에 보면 그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엄마들 정봉이 셋이 엄마, 모여서 정봉이 엄마. 정봉이 엄마가 음마 이렇게 하니까 정봉이 엄마 말고 또 누구 있잖아. 네, 어쨌든 일단 엄마 그래. 얘기하시는 분이 저기 있어요. 아까 엄마. 저기 부산 사투리 엄마 거기 비싼 아파트 있잖아. 엄마 5천만 원이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정봉이 엄마가 음마 해봐. 음마. 1979년이잖아요. 예, 아유, 너무 그때 오래됐다. 이제 분양가가 1,800만 2,300이었던 게 네. 음마는 2평형밖에 없잖아요. 네. 76제곱하고 84제곱. 네. 지금 2025년도에 76제곱은 35억. 그 다음에 84는 얼마예요? 42억. 음마 아파트 가격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네. 지어진 지 46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46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우여곡절이 겪으면서 많아요. 음마 아파트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12억에서 13억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로 떠오르면서 네. 완전히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8년에 바로 서브프라임 왔네. 그래서 2012년, 13년에는 무려 가격대가 7, 8억대까지 떨어지면서 심지어 6억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때 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반토막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딱 네. 반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7, 8억일 때 그때 샀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지. 이제 생각하는데. 아, 근데요. 네.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때 음마만 뭐 6억대까지 떨어진 게 맞아요. 아니라 잠실 그렇죠. 주공도 떨어졌었고 네, 네.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들도 그랬고 개포 주공이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대치 음마까지도 네. 같은 금액대들을 쭉 형성을 해서 12, 3억대까지 고가를 찍었었죠. 아, 2007년도에.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음마 아파트가 다른 데들은 우리가 반포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같은 70년대인데 걔네들은 저층이었어요. 5층. 네. 근데 얘는 14층이잖아. 그때 14층이면 고층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더 이상 수익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96년부터 재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막 이제 올라가서 신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표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고층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또 많이 더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2015년에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14층이기 때문에 고층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50층을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3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규제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예. 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니네가 50층까지 만약에 짓게 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사도 나왔어요. 신문에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주민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녹물 먹으면서 여태까지 버텼는데 임대아파트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 절대 우리는 반대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뭐 사회적인 또 파장이 많이 파장이 있었어요. 일어났었죠. 거기에 실제 네. 댓글이 뭐라고 달린 줄 아세요? 음마 아파트는 사실상 거의 60, 70%가 다 네.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녹물을 마셨어? 임차인들이 마신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이 사회적인 관심과 파장이 그렇죠. 큰 그런 단지입니다. 늘 컸지. 예. 음마는 예. 강남 재건축하면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재건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네. 없었던 거고 그리고 네. 지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은 네. 좀 여론의 문매 맞기에 굉장히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악플도 많이 달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음마 아파트에도요 일종의 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학원가가 워낙 잘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소유한 사람들은 이 음마에 많이 거주를 안 했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맞아요. 심지어 학원가 발달로 인해서 단기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임차인들이 쓰레기를 지하 지하에다 창고에 막, 그렇지. 몇십 년을 투척을 네. 한 거예요. 2019년도에 청소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거의 3, 40년을 쓰레기를 쌓아놓다 보니까 지하에서 항상 악취와 벌레들 그 그리고 바퀴벌레 특히.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강남 한 군데에 있는 아파트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건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또 해요. 그때도 신문에 떠들썩하게 또 났었죠. 맞습니다. 네. 정말 여기에 사시는 분 아니면 네. 그런 일을 이제 못 겪으셨을 네. 텐데 그 쓰레기 양이요 무려 2,300톤. 2.3톤이 아니면 2,300톤? 2,300톤. 2,300ton을 도대체 차에다 그걸 가늠이 안 되네. 얼마큼 실은 거야? 왜냐면 네. 단지가 4,424세대다 보니까 그렇지. 쓰레기 양도 어마무시했었던 어마무시하죠. 거죠. 거기다 막 버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썩어갖고 녹물 나오고 이런 아파트가 도대체 어떻게 20억, 30억을 하냐 그렇지.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예.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또 하실 수 있는데요. 땅값이 과거에도 불과 3년 만에 뭐 몇 배가 올랐죠. 30배가 오르고 1000배가 오르고 이렇듯이 예. 이 땅의 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썩은 빌라는 썩빌이라 그러고 썩은 아파트는 썩하잖아요. 그런데 썩하건 말건 이 땅의 가치가 피디님 왜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웃겨 죽겠네. 땅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해는 안 가지만 네. 30억, 40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치동의 아성이라 그럴까요? 네. 사실은 2000년대 그 초반에요. 네. 개포 주공이 재건축을 한참 추진을 할 때 개포 주공과 이쪽 대치 도곡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있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막이야? 네, 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뭔가 젖어야 되는데 젖지는 않았어요. 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양재천을 기준으로 개포 주공은 소형 평수의 더 서민들이었고요. 그렇죠. 여기
여기는 대형 평수들이 네. 실제로 정말 학벌과 그리고 재산과 명예가 없으면 이 앞에 한보미도부터 그랑프리 우성 이런 아파트에 살지 못할 정도로 높은 아성들이 있고 수준이 좀 꽤 높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파트들은 조용히 재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추진을 안 했지만 중형 평수인 여기 음마는 꾸준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같이 이제 관심을 한눈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네. 아니 그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그렇게 또 핫하게 또 그렇게 부각을 시켜야 아니 되는 2,300톤이 도대체 얼마큼인지 막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돈 얘기를 해야지 2,300톤 치우려면 얼마 드나. 그렇죠. 그 그렇게 당시에 해야 될것 같아. 2,300톤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15억 원 이 견적이 나왔고요. 그 15억 원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 다시 또 재검토해서 결과적으로는 3억 5천에 어머. 쓰레기를 치웠다라고 하니 15억 쓰레기 에 비해서 치운 가격만 싸게 해도 먹겠네. 싸게 치웠다. 그런데 쓰레기 치운 가격만 해도 집 한 채 값을 그렇죠. 그때 네. 당시. 네. 와. 피디님 이쪽 동측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하겨울역입니다. 하겨울역이고요. 바로 여긴데. 네, 저기 이제 성경 아파트 보이시죠? 네. 성경 아파트 바로 북측으로가 이제 음마 아파트 대단지가 펼쳐져 네. 있고 서측으로 지금 이제 쭉 돌아보면 서측으로가 이제 네.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 학원가고요. 저 학원가. 우뚝선 데가 바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네. 네. 그리고 남측으로 내려가면 거기도 아파트 가격 쟁쟁한 네, 네. 대포 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네. 좀 펼쳐져 있죠. 아, 오늘 이 정비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서 네. 음마 아파트가 49층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서울시 내에서 사실 49층 그러면 최고층 이제는- 아파트라는 좀 생각이 안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맞아요. 뭐 네. 49층 무슨 특혜야 왜 네. 너희들만 그러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49층은 70층 아니고 49층 맞아? 이렇게 네. 다시 한번 그렇죠. 방문을 할 정도로요. 지금 성수도 거의 7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여의도도 뭐 네. 70층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구정도. 예, 압구정도 그렇고 근데 네. 음마 아파트는 49층. 예, 혹시 뭐 미운털 박혔나? 미운털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 왜? 왜냐면 네. 지금 아까 말한 독보적이야. 그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49층만 하긴 하는데 이거 왜 미운털이 바뀌었냐면 강남이잖아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이면서 대표적인 사교육 1번지 네. 대치동이지 그게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그냥 뭐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여기를 억눌러야 돼.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네. 실제로 그 민원 현장에서 이 강남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제가 실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건축사분이 다른 구에서는 허용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는 통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강남 특혜에 대한 그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49층으로 결정된 이유 중에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께서 50층 이상 지으면 공사비하고 공사 기간이 거의 막 몇 배로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준이 부분들도 달라집니다. 50층 예, 이상이면.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49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또 그렇죠. 만족할 만하죠.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네,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염두에 두고 49층으로 최종 확정이 맞아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서울시하고 음마 조합 사이에 네.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네. 양보할 건 양보했죠. 그럼요. 음마 아파트가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맞아요. 지금 무려 29년 만인가요? 그렇죠. 29년 그래서 만에 예. 음마 아파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사실 음마 아파트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요. 네. 그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바뀌는 정권에 따라서 적용되는 또 규제들이랑 규제는 다 받고 네. 여기까지 온 단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음마 아파트를 쭉 둘러봤는데 정비계획 변경안 확정 경축 이 플랜카드가 50m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50m도 안 돼요. 10개 이상 붙은 것 같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 경사죠. 정도로 네. 지금 주민들의 수건 네. 2025년 9월 1일이 이 음마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역사적인 잊지 못할 네, 그날. 그럴 눈물 나올 것 그날입니다. 같아. 그분들 이럴 것 같아요. 9월 1일 날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조합원님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흘리고 있죠. 갑자기 눈물이 울컥했어. 네. 앞으로의 음마 아파트의 네. 계획은 2028년도 이주 예정을 잡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입주까지는 아마 한 2032~3년도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염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정비 계획 변경 확정안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재건축이 조속히 빨리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밤늦게까지 또 불철주야로 방송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냥 아유 목이 쉬고 있어요. 또 매운을 마신 거야? 아, 네. 언제든지 제갈량 TV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